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한국교회 복지선교연합회 이사장이시며 국제중독복지전문신대원의 총장님이신 우리 박영률 목사님을 뵙고 잠깐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저희가 찾아뵈었습니다.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총장님께서는 이제 한기총의 그 총무 시절에 한기총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상당히 위력 있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한기총과 현재의 한기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때는 한기총의 대표장님들이 요즘처럼 저렇게 혼란스럽지 않았고 될 만한 사람이 됐고 요 근래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되는 가운데 한기총이 더 쪼개지다 보니까 힘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메이저급 되는 교단들이 한기총의 중심을 잇던 교단들이 갈라져 나가게 되니까 군소교단과 이제 소회장 같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차이가 되고 정부에서도 한기총을 그 교계의 창구처럼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여러 단체가 생기니까 어느 단체는 가고 어느 단체는 안 가면 그들도 또 곤란하니까 지금 대정부의 문제에 있어서 옛날 같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께서는 특히 국제중동복지전문신대원 총장님으로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또 하고 계신데 그 국제중독복지전문신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는 건강한 복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사회주의 국가든 할 것 없이 복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복지를 통해서 이름은 복지를 내걸면서도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라는 미명하에 이용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은 건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우리나라의 통계적인 그 발표된 숫자에 의하면 410만 명이라 그러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중독자, 청소년들이 거의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마약 중독.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 중독. 이게 모든 그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 중독에 빠져버리면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또 사회가 무너져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한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가정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운전할 경우에 결국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이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폭력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또 이 나라는 이상하게 법이 뭐 술 먹고 그랬다 그러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고 건강해야 할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중독복지전문신대원은 이런 중독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켜야 되는데 복귀시키려면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제중독복지전문신대원인데 우리 국제복지전문신대원은 세 가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혁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 건강한 복지사를 양성하고 그 복지 속에 결국은 중독 문제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은 한국교회에서는 다 존경받는 그런 분들을 교수님으로 모셔서 신학적인 바탕을 든든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 위에 그리고 이제 복지를 지향하고 그 복지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독자들의 가정을 돕고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한 지도자 양성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 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국제중도복지신대원이라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는데 왜 국제가 들어갔느냐? 현재 약 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5개 나라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이 중독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가 이 중독 문제만 해결한다 그러면 세계는 상당히 건전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져서 이 국제적으로도 건전한 지도자 양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제 중독 복지 전문 신대원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최근에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저서를 이렇게 또 해서 발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저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저 자신이 과연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곧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그 핵심이 정직과 진실이에요. 지금 이 나라의 많은 문제는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조직과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한국의 혼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기독교도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한 7년, 8년 동안 모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쓴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정직과 진실이기 때문에 그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지금은 초라하고 소외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한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걸어서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제 소위 요즘에 그 언론에는 가짜뉴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각기각층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 이제 거짓말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고소를 해도 경찰이나 검찰의 그 어떤 그 수사나 이런 것이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게 이제 올라가서 판사까지도 오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간단합니다.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건인데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중해도 감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가해지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한국에만 있는 말입니다. 이게 창피한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좋은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은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10년 받을 것도 3년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또 힘이 없는 적은 돈을 줘서 하는 그런 변호사를 써버리면 자기들이 아무리 좋은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통하지 않으니까 좀 과중한 처벌을 받고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죄를 많이 받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이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짜 뉴스도 많고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료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도 다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좀 불행한 일이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속히 이게 빨리 없어져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의 법이 편에 서줘야지 부정한 사람들의 편에 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관한 예로 요즘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도 우리가 일본의 전범 기업을 우리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일본의 전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판을 5년이나 연기하고 그래서 5년 전에 재판해야 할 것을 고위층들이 그걸 자기들끼리 짜고서 뒤로 미루다가 이제 재판이 나니까 그 사람들의 전범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그 노동 삭주한 것에 대해서 1억씩 배상하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문제를 삼고
이거는 좀 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저울축을 이렇게 그 표시를 해놨는데 저울이 제대로 달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돈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이 흔들리고 어떤 힘의 무게에 따라서 흘리고 공의와 정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워서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기는데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편이라는 생각을 해서 칼럼집을 낸 겁니다. 그동안 시민해낸 것을. 뭐 별거 아닙니다만. 그러셨군요. 그 정직과 진실이 참 너무 이제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검사 출신 국회의원 한 분이 어느 지역 그 연합회 행사 때 나와서 그 축산가 뭐 격려선가가 하는 그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검사 시절에 경찰들이 이렇게 조사해서 올라오는 거를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완전히 거꾸로 올라온 거를 바로 잡은 적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검사 출신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해서 정직과 진실이 과연 그 검사할 때 경찰들이 이렇게 잘못 조사해서 잘못 올라오는 거를 이게 바로 잡았다. 그렇죠. 진실을 밝혀야죠. 바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좋죠.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권력기관이 이제 법하고 검찰청하고 경찰 이런 다 이제 법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한국의 구조가 그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소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경찰은 경찰대로 나름대로 일선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면 담당 검사가 그것을 또 다시 조사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해서 그 억울하게 해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검사가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은 그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참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경찰이 바르게 해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검찰에서 이 문제를 거꾸로 해가지고 또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면에는 참 여러 가지 좀 그 불미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다 판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시스템에 가는 건데 외형적으로는 아주 근엄하고 정직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법원 계통에 거기서 오히려 더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고요.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가 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정비가 돼서 죄 지은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억울한 사람은 그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 것이 법인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억울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죄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검사는 뭐 했고 그 당시 변호사는 뭐 했고 그때 판사는 왜 그렇게 간첩으로 그렇게 했냐 말이죠. 결국 오판한 거죠. 그럼 정치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 국민이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몇십 년을 받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무죄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하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판이 한국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사형제도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살인이 너무 많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폐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1년 동안 사형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만은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사형 존폐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으나 나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부터 공격을 받을지언정 억울하게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운동협의회에
제가 공동 대표로 참여를 하고 예. 아마 보수 진영인 합동 측에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 공동 대표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동참하고 오니까 이제 좋아하죠. 예. 그러나 그 마음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한기총에 관련된 질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중독복지 전문 신대원에 대한 제가 말씀을 또 질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직과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 예, 책 저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신문방송, 언론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짜 뉴스를 잘 취재하고 사실을 확인해서 올바로 보도하고 홍보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 총장님께서는 한국교회 언론의 그 설립 산파 역할을 한 초대 뭐라 그랬죠? 사무총. 예, 초대 사무총장님으로서 우선 그 언론에 대한 그 정화를 해야 된다고 저희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먼지 털어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예, 흠집을 잡기로 하면 뭐 얼마나 잡을 수가 있겠죠. 예. 그때 그런 면에서도 좀 진실하게 취재가 되고 예. 정직하게 취재가 돼서 예,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고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란 말이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이런 풍토가 돼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가 그러지를 못하고, 예, 또 놀라운 사실은 언론들이 뭐든 사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계속 나오지, 방송은 계속 해야 되지, 채워야 되니까 네. 그 채우는 것에 대해서 예,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예. 결국은 설을 가지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설을 가지고 계속 그걸 긁어대니까 예,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걸 또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 요즘 근래에 와서 신문 방송에 나온 것도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잘 가려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는 아쉽고, 어떤 때는 신문이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기도 해요. 예.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예.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예. 기독교계도 여러 계층의 그 그룹도 있어가지고 언론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좀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자정을 시킬 것이 아니라 예. 자발적으로 자정 능력을 키워서 예. 바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그 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장님. 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서부터 손을 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상대방은 다 나쁘고 내 편은 다 좋다는 이 잘못된 논리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언론의 사명이 아주 중요한데, 주여. 우리 언론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바른 언론이 되게 하시고, 정문하게 하시고, 직필하게 하셔서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많은 국민들이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언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론의 힘을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진실한 언론으로 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